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날짜가 8월 14일로 잡혔습니다. 뉴욕시경이 지하철 순찰을 위한 경찰관 수십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지법에 처음으로 한인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캐시 워컬 주지사가 멜린다 캐치 현역 퀸즈 검사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특급 호텔에 사는 것과 같은 특별한 라이프 서비스.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까운 메디컬 서비스. 운동과 휴식, 그리고 열린 소통의 공간. VL 루이스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 1811-999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밀문 건 불법 반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날짜가 8월 14일로 잡혔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에밀리 캐넌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 판사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반출 사건과 관련해 8월 14일부터 시작하는 2개월간의 사전 심리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는 지난 8일 트럼프를 간첩법 등 관련 혐의 7건으로 기소하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날 캐넌 판사는 재판과 관련한 모든 사전 신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제출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판 연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스는 광범위한 사전 심리 일정으로 인해 재판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트럼프의 변호인들은 지난주에야 사건의 중요한 증거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보안 허가를 받는 절차를 시작했다. 신원 조회를 하는데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기밀을 다루는 복잡성, 트럼프 법무팀이 정부의 예심 명령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도, 판사가 일정을 관리하는 방식 등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전했습니다. 이달 초 기밀문건 반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기소사실 인부 절차를 진행한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내년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는 일련의 기소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마녀사냥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검찰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 등 모두 37건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하철 순찰을 위한 경찰관 수십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주말 사이 5명이 지하철에서 칼에 찔리는 등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하자 이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마이클 캠퍼 NYPD 교통국장은 지난 19일 대중교통 순찰을 위해 80명이 넘는 경관을 추가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NYPD는 지하철 범죄를 줄이기 위해 작년 10월 약 1,000명의 경관을 대거 투입했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작년 동월 대비 지하철 범죄율이 6%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캠퍼 국장은 최근 렉싱턴 애비뉴 라인의 브로드웨이와 이스트 14스트리트 사이에서 32세 남성이 칼에 여러 번 찔리고 지난 주말 렉싱턴 애비뉴 라인에서 3명의 여성이 다리를 찔리는 등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짐에 따라 보안 강화 차원에서 추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관들은 최근 사건이 발생한 86스트리트와 렉싱턴 애비뉴 역의 플랫폼을 따라 추가 배치됐습니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지법에 처음으로 한인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줄리긴 변호사를 주법원 버겐카운티 지법 판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김 변호사는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뉴저지 주법원 버겐카운티 지법 판사로 최종 확정됐으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7년입니다.
김 판사는 이원규 심장내과 전문의와 장화인 AWCA 설립자의 딸입니다. 김 판사도 지난 2021년까지 10년 넘게 AWCA 이사를 맡아 봉사해왔습니다. 뉴욕대학교와 보스턴 칼리지 MBA를 거쳐 시트놀 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그는 콘 리플랜드 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가정법 분야를 전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이번 달 있을 퀸즈 검사장 선거에서 멜린다 캐츠 현역 퀸즈 검사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이 이번 달 예비선거에서 조지 그라소, 데비안 다니엘 후보와 맞붙게 된 가운데 호컬 주지사가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은 우리의 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의 사법 시스템을 공정하게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잘 실천해왔다며 이번 재선을 지지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은 캐시 호컬 주지사는 최초의 여성 뉴욕 주지사며 총기 규제와 범죄 소탕 등 뉴요커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해왔고 또 자신의 29년 공직 생활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던 여성 인권 문제에도 앞장서왔다며 이번 재선에서 호컬 주지사의 지지를 받게 돼 영광이라고 답했습니다. 멜린다 캐츠는 지난 2020년 여성 최초로 퀸즈 검사장에 취임한 바 있습니다. 기프트 카드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새로운 소비자 보호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뉴욕주는 어제부터 기프트 카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소비자 보호법을 시행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는 상점들은 전화 혹은 메시지로 사기범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표지판을 매장 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은 주로 계정 확인을 해야 한다거나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친구인 척 접근해 주요 정보들을 빼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연방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약 6만 5천 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기프트 카드 관련 사기 피해를 제보했으며 피해액은 연간 2억 2,8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주 관계자는 기업들이 법을 준수해 소비자들에게 위험을 알려야 하며 이러한 사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의 위험 요인들을 앞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민사회 지도층과 전문가들을 만나 AI가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험은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지난 50년 어쩌면 더 오랜 기간보다 앞으로 10년간 더 많은 기술 변화를 목격할 것이라며 AI는 이미 우리가 자주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미국인 생활의 모든 면에서 그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I가 인터넷 검색과 운전을 쉽게 하고 질병과 기후변화 대응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사회와 경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 행정부는 사생활보호부터 AI의 편견과 가짜뉴스 대응, AI 시스템이 출시되기 전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까지 미국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는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없는 강력한 기술이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이미 보여줬다면서 의회가 기술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어린이를 겨냥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법무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을 탈세 및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 개최됐습니다. 모두 발언 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난 내 아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만 말했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경쟁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빠지면서 3파전이 확정됐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는 20일 한국 부산,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등 세계 도시가 2030 엑스포 개최 후보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는 이날 열린 제172차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국제박람회기구 집행위원회가 실행 가능하고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3개 후보만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앞서 실사단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전쟁 중인 오데사에서 엑스포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사단은 지난 3월에서 4월 부산, 로마,
리야드를 직접 방문 조사했으나 전쟁 중인 오데사는 방문하지 못해 화상회의로 조사를 가름했습니다. 실사단은 각 후보 도시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엑스포 주제의 매력과 논거, 엑스포 이후 부지 사용 계획, 재정적인 타당성 등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산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로마는 사람과 땅, 도시재생, 포용과 혁신, 리야드는 변화의 시대, 통찰 있는 내일을 위한 동행을 주제로 내세웠습니다. 2030년 엑스포를 개최할 도시는 올해 11월로 예정된 제173차 총회에서 179개 회원국의 비밀투표로 결정되며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도시가 없으면 가장 적은 표를 받은 후보를 제외하고 다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 2개 후보만 남았을 때 더 많은 표를 받은 곳이 엑스포를 개최할 도시로 선정됩니다. 프랑스 경찰이 공금 횡령과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중 하나로 파리 2024 올림픽 조직위원회 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 영국 가디언은 프랑스 경찰이 파리 생드니 교회에 있는 파리 2024 올림픽 조직위원회 본부와 올림픽 선수촌 건설 감독을 맡은 공공단체 솔리데오 등 여러 관련 회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압수수색 후 조직위는 성명을 통해 조직위는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받는 조직 중 하나라며 지배구조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올림픽 관련 계약의 투명성과 적절성을 목표로 하는 엄격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직위는 현재 조직위 본부에서 수색이 진행 중임은 맞다며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수사관들에게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언론 르몽드는 파리 올림픽 조직위와 관련된 여러 회사들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금융검찰청은 이번 압수수색이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파리 올림픽 관련 2건의 예비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당국은 파리가 2024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던 2017년께 조직위가 맺은 불특정 계약에 대한 공금 횡령과 특혜 의혹에 대한 우려로 이번 수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반부패기관의 감사에 따라 2022년 조직위와 솔리데오가 체결한 여러 계약과 관련한 의혹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이 수색된 솔리데오는 선수촌을 포함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올림픽 관련 건설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직위는 최대 50만 명이 무료 관람할 수 있는 센강변 야외 개막식 계획을 발표하며 투명성과 사회 정의 실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브리지트 앙리크 프랑스 국가올림픽위원회 회장이 극심한 내분 끝에 사임하는 등 프랑스 스포츠계가 내용을 앓게 됐고 조직위 역시 압수수색이라는 악재를 맞이했습니다. 침체에 빠졌던 신규 주택 건설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무부는 5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21.7% 급증한 163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전월보다 0.8% 감소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문가 전망치를 뒤엎고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입니다. 지난달 착공 건수는 작년 4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다였고 전월 대비 착공 건수가 2달 연속 증가한 것은 물론 전년 동월 대비로도 5.7% 늘어나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향후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인 신규 주택 허가 건수도 전월보다 5.2% 증가한 14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은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마켓워치는 분석했습니다. 기준 주택 매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매수자들이 신규 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예고에 따라 주택 수요가 다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게 690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자와 법률 비용까지 다 더하면 그 액수는 1,4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가지고 있던 엘리엇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때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그 합병을 성사시켰고 그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7억 7천만 달러를 달라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어제 결과를 놓고 우리 정부와 엘리엇이 서로 승소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 배상액을 온전히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창근 기자입니다.
엘리엇은 상설 중재재판소 판정 결과에 아시아에서 최고위층 부패 범죄가 발생한 국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최초의 사례라고 자평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됐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 등이 개입해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한 사실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있을 당시 수사로 이미 입증한 바라며 불복하면 추가 소송 비용과 이자 등 대한민국 국민 부담만 가중될 거니 결과에 승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엘리엇 청구 금액 중 7%만 인용돼 정부가 93% 승소한 거라며 판정 결과를 정반대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인정된 7% 내용이 뭔지 등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막대한 배상금을 전부 국민 세금으로 무는 대신에 부당한 개입으로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인사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론스타 한 3천억 원, 그다음에 엘리엇 한 1,400억 원, 합해서 한 5천억 원이 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손해를 발생시킨 책임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8일까지가 기한인 판정 취소 신청을 할지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다며 실제 배상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 관련해선 아직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 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더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오는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어 강의를 진행하며 희망자는 더 코리아 소사이어티 웹사이트를 통해 오는 7월 7일까지 사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하원법사위원회가 21세 미만이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마리화나를 피울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주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2.1 미만인 국가가 2010년 98곳에서 2021년 124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대서양에서 실종된 타이타닉 관광용 심해 잠수정 타이탄에서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감지됐지만 당국이 아직 실종된 잠수함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소가 이틀치 정도밖에 남지 않아 골든타임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칸타르가 최근 발표한 브랜지 보고서에 따르면 2023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총 14개의 중국 브랜드가 진입했으며 1위는 애플이 차지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2, 3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정보업체 모닝컨설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자의 52%가 $400의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고령층 주택 소유자들에게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정책, 뉴저지 거주 플랜 법안을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유니버셜 발레단 수석무용수 강미선이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으로 꼽히는 부누아드 라당스에서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받았으며 한국인이 최고 무용수상을 수상한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까지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6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24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8시 30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한여름밤의 유색 보석, 유혹의 컬러스톤 세레나데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잇따라 울려 퍼집니다. 행사 전문업체 고베 주얼 그룹의 반지 천국은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홍산호 등 컬러스톤 외에도 이번 보석쇼의 주력 상품인 아코야 진주 등 다양한 진주 신제품을 준비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1층 특설 매장에서 6월 22일에 시작해 26일까지, 뉴저지 파인플라자 1층 특설 매장에서 6월 27일에 시작해 30일까지 개최됩니다. (6월 21일) 수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